지금 국민의힘도 경선이 흥행이 안 됩니다. 한덕수하고 나중에 경선을 붙을 그런 운명이다 보니까 뭐 그 스스로 막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지금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여권의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 뭐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제일 유력하지 않냐. 한동훈 지금 뭐 국힘 후보들 보면은 그래도 저기 김문수가 가장 앞섰는데 네. 그러나 한동훈 김문수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뭐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 그러면 소장님도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뭐 한동훈하고 한덕수 두 한이 네. 쌍한이 네. 붙으면 뭐 제가 봐도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다. 한한. 예. 근데 한동훈이 지금은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네. 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예. 검찰 세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네. 계속. 예. 그리고 또 한동훈은 유일하게 국힘 당내에서 네. 탄핵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하기도 좋아요. 나는 내란 탄핵 반대가 아니라 개헌 반대. 개헌 반대. 개헌 반대. 예. 예. 나는 내란 세력이 아니야. 예. 나는 윤석열하고 거리를 뒀어.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보다도 자기가 먼저 계엄을 반대했다. 이걸로 또 광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내란을 지지하고 동조했던 내란 세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 능력에서 한동훈이 그나마 제일 낫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 게 어필하면 네. 한동훈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상대 후보가 뜬다 그러면 끌어내리고 자기가 뭐 더 뜰 수 있게 작업도 하고 뭐 언론도 동원하겠죠. 네. 그리고 한동훈을 밀어주는 극우 세력의 기반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옛날 조선일보가 밀었듯이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예. 현재는 뭐 부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레이스가 진행되면서는 한동훈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한덕수를 미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또 한동훈이 될 것 같으면 한동훈을 또 밀겠죠. 그렇죠. 예. 네. 아이고.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이 후보가 되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게 제일 싫겠죠. 예. 네, 아니 그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도 저는 이 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이제 그걸 이제 한동훈이 뚫느냐 못 예. 뚫느냐 이 싸움이 이제 중요하겠죠. 못 뚫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예. 근데 만약 뚫는다 그러면 사실 야권에게 네. 위협적이지는 않겠지만, 이것들 봐라. 이런 어떤 의외성이 있네. 사실 그냥 탄핵 찬성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야, 이거 뭔가 판이, 뭐, 굳어졌구나. 이재명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그 자력으로 본선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예. 모르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유승민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유승민은 제3지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3지대로 내부에서 무소속으로. 내부에서 나와서 뭐 승산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3지대로 나간 다음에 합종 연행을 통한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보수대연합. 몇 친나 있겠어요? 뭐 한덕수겠습니까? 한동훈이겠습니까? 한덕수도 거기에 호응할 수도 있죠. 세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합리적 보수다. 합리적 보수로서 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유승민이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보수를 재건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포석이죠. 네. 나 혼자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쭉 세를 좀 모아보겠다. 네.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낙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소장님, 그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판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등 다른 당들은 후보를 안 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로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여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권은 그렇게 합종 연행하면서 국힘당 후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도 나올 수 있고 예. 뭐 한덕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이제 아직은 모르죠.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돼요. 단일화 시킬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든. 왜냐하면 분열돼 있다면 해보나만 하죠. 해보나만 하죠. 지금도 어려운데 단일화해도. 어떻게든 단일화를 시킬 겁니다. 여기에는 뭐 제2의 명태균 같은 사람이 맹활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좀 제가 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판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시도할 겁니다. 그런 거 모아서. 예. 자 그렇다면은 단일화가 됐는데 그게 한동훈이면은 윤석열이가 동의하겠어요? 안 하죠. 예. 난해도 단일화 됐을 때 한동훈이 되면 막을 방법은 없죠.
그리고 한동훈도 윤석열이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네. 최대한 자기의 검찰력을 동원해서 야. 치겠죠. 그 재미있는 파워 게임이 전개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누가 한동훈을 찍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한동훈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양자 대결 여론조사하면은 네. 그냥 안 나와요. 한동훈은 일단 인물이 떨어져서 너무 사실 한동훈을 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봐도. 너무 사람이 그 홍준표 편을 빌면 까면 안 되는 인간 아닙니까? 네네네. 윤석열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자, 근데 이런 한동훈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는 게 문제고요. 나오면 실제로 얼마나 폭발력이 있을까? 네. 저는 그 점에서는 제일 취약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예. 그러니까 입만 열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여권에서 이 후보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고전을 면치 못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잘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뭐 저쪽에서 진짜 그게 있으면 진짜 지금 그쪽으로 힘이 쏠렸을 거예요. 그럼요. 예. 잘 없다. 지금은 상대할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미 굳어졌다. 근데 저쪽이 음. 그런 어떤 후보 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대선전을 치르지 않고 네. 온갖 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나쁜 짓을 다 할 거란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게 네. 염려가 근데 되는 그런 거예요. 것들을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상대방이 경쟁력이 있어서 네. 이재명 대표가 긴장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무슨 짓을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물리적인 테러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뭐 아니면 뭐 흑색 선전, 뭐 허위 선전, 검찰을 동원한 압박, 뭐 근데 그동안 많이 해먹어서 그게 뭐 먹힐까 싶긴 한데 저는 그렇죠. 물리적 테러가 가장 걱정돼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등등 뭐 최악의 수단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유승민도 어떻게든 독자 출마를 통해서 하되 최종 본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어떤 계엄 지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걸로 확장성이 있을까? 자기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확장성. 내란 지지하는 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뭐 어떻게 보면 국힘의 현실이라 그럴까요? 이번에 집단 자살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진작에 한동훈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네. 50% 정도는 탄핵 찬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국힘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8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죄다. 네. 그 내란을 지지해 버렸잖아요.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한 겁니다. 일단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면서 네. 내란을 반대하자니 네. 그 중도 확장은 도움이 되죠. 그게 예. 분명히 예.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예. 근데 문제는 극렬 세력들이 결사 반대할 거란 말이죠. 지금 국힘당은 거의 극렬 세력에만 의존하는 정당이 됐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딴 데서는 표를 못 얻으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야 돼 하는 심리가 형성되면서 네네. 거의 정광훈 세력, 어. 극단주의 세력 예, 여기에 예. 포획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은 국힘당의 지지, 전통 지지층,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윤석열을 치고 막 싸울 수도 없어요. 네. 내란을 비판하면서. 네. 한동훈이나 뭐 이런 애들 표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아주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하게 또 내란을 지지하는 입장에 설 수도 없습니다. 뭐 우리는 윤석열과 하나야 뭐 같이 죽을래 뭐 이러면 네. 중도 확장이 안 되잖아요. 거리에 나와가지고 극렬 이 지지층 표만 따겠죠. 하면은 무효다라고 네. 나와야 하는 건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네. 사실 윤석열하고 거리두기도 실패했어요. 이미 그 네. 국힘당이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 순간 사실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국힘당이 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헌법을 파기한 범법자다. 우리는 윤석열 출당 요구한다 하면서 선을 긋고 네. 대국민 사과하고 그랬어도 전 늦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것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선 전 들어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네. 내란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반대했다느니 뭐 윤석열을 자기는 싫어한다느니 하는 말 하면 먹히겠습니까 그게? 누가 봐도 그거는
표 얻으려고 하는 네. 아부성 발언이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예. 국힘당이 너무 시기를 많이 놓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 자기들도 그 뭐 앞나라를 개척할 어떤 그 주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상실한 지 오래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예. 국힘당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전국 정당을 포기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그 골수 지지층만. 대구나 먹자. 아. 대구 경북이나 먹고 떨어지자. 그렇죠. 어차피 딴 데는 안 되더라. 예. 거의 그런 패배주의 분위기가 예. 국힘당을 압도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대선 이후에는 국힘당이 대구 경북 지지도 급속히 잃어갈 거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도 저기 민주당에 맞서는 정당으로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실 지지를 해준 맞습니다. 건데. 전국 정당이나 지지하는 거죠. 네. 동네 정당을 누가 지지합니까? 대구 자민련을 누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폭들 밀더라도 전국 조폭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동네 양아치들 미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이죠. 그 사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대한정당이 되겠다 하고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나올 법도 한데 네. 이준석 말고는 없어요. 이준석도 뭐 많이 부실해 보이고 네, 부실하죠. 미래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극우 세력이 그동안 네. 혁신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좀 도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색깔 공격과 군대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한 정치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진보 세력이나 민주 세력을 이겨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력으로 이긴 적은. 예. 불리할 때마다 군대를 동원하거나 색깔 공격을 퍼부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렸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럽처럼 진보 정당하고 뭐 보수 정당이 서로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해서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보수 정당이 진 다음에는 혁신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어차피 다음에 또 우리가 이길 거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기득권이 위협받으면 계엄 때리면 돼. 이런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한국의 극우 세력과 오늘날의 극우 세력이 차이가 없어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 오히려 똑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전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라고 얘기하듯이 네. 계속 혁신을 거부하면서 정체되다 보니까 썩은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 일단 인재가 너무 없어요. 지금 전광훈 소년보 신천지 따위에게 휘둘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미 자기 주대를 상실해 버렸어요. 네,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진 거죠. 네. 그동안. 어디 당신들 같은 종교 파리들이 와가지고 우리 공당을 흔들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그 집회에 가가지고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렇지. 그런 아주 비루한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권투 선수가 두 명이 싸우는데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지면 열심히 연습해서 훈련해서 더 세서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얘들은 권투 시합할 때 칼 갖고 숨겨 들어가고 가가지고 분리하면 찔러 죽여요. 이게 색깔론이거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실력으로 못 이깁니다. 박정희가. 그렇지. 그래서 빨갱이로 몰아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반칙을 써야만. 반칙 써야 이기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실력으로 못 이기니까 네. 대장동이니 뭐니 네. 반칙 써서 이긴 거예요. 그렇지. 허위사실 유포해서. 그럼요. 자, 그런 식으로만 여태까지 불공정 경쟁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반칙 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질이 떨어져요. 이낙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내 계엄을 유발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계엄 세력하고 손잡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엽 씨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판단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은? 저는 이낙연을 보면은 네. 이제 낙엽 신세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낙엽은 떨어지면 젖은 낙엽. 네, 그냥 네. 썩거든요. 그럼요. 썩어요. 젖은 낙엽이면 썩죠, 당연히. 네, 예. 썩습니다. 예. 그래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지금 단계에 예. 왔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이 던지는 말들은 예. 뭔가를 노려보는 말 같지 않아요. 예. 그냥 저주의 말인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난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예. 그냥 욕설이나 뱉고 퇴장하자. 아, 지금 그런 막 심리. 거의 그 정도 심리를 보여주는 것 엘리트가 같아요. 그런가요? 네?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 이 사람 나르시스트잖아요. 무너졌을 이전에. 무너졌을 때 그 복수심, 분노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왜 이재명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늘은 나를 낳고 이재명을 낳았느냐 이딴 소리 이제 짓거리면서 괴로워하다가 예. 어차피 난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가능성 없으니까 예. 욕이나 실컷 하련다. 뭐 지금 거의 그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성을 잃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성을 잃었구나. 그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낙연 얘기는 뭐 길게 해봐야 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민주당 내 뭐 김동연 뭐 김경수 이 두 사람은 이제 네, 네. 참여하기로 했고요. 김두관은 이제 빠져나갔고 네. 김두관도 좀 살짝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나 당내 그 당원들의 그 뜻으로 보나 뭐 이재명한테 경쟁이 안 될 텐데 왜 자꾸 룰 갖고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룰을 뭐 만약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죠. 도대체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재명한테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역선택을 엄청 허용할 수 있는 룰로 바꾸면 혹시 모른다 생각했 신천지나 뭐 이런 네.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모른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요? 뭐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어려울 텐데.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아이고. 두 사람들이 뭐 대권을 꼭 잡겠다 해서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몸값을 네, 높여서 몸값을 올리고. 내가 이재명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이야 네. 뭐 이렇게. 근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번에 토론 같은 걸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그야말로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네. 아주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 그러면 다시 봤어. 김동연, 김경수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상당히 정치가로서 탁견이 있네, 네. 식견이 있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또 지난번 대선처럼 이낙연처럼 예. 대장동치 끄집어내고 예. 이런 식으로 쉽게 하면 흑색 선전, 뭐 안티 이런 거를 일관한다. 저는 거의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런 짓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후자로 간다고 봅니다. 굉장히 사고가 철학이 또 빈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걸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